우리나라는 역사상 찬란한 인쇄문화를 꼽혀 세계문화사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8세기) 초에 이미 목판 인쇄술이 시도됐고 13세기 초에는 금속 활자를 사용했다. 한국 인쇄문화의 역사는 1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 고대인들은 각종 기호를 사용해서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록을 남겼다. 이러한 사실은 울주 천전리 암곽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최근에 발견된 이 암곽화는 기하학적 문양과 동물상이 새겨져 있는데 청동기 시대와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의 유적이다.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면서 기록은 주로 필사에 의했으나 돌이나 금속에 새기기도 했으니 화엄사의 장육전을 장식한 화엄식경의 조각편, 평양 동사의 금동불상,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금동함 속에서 발견된 19장의 금강경판이 그 좋은 예이다. 삼국시대의 불교 경전이 전류돼서 그 유통을 위한 필사가 성행했는데 필사의 방법이 목판인쇄로 발전하면서 많은 경전이 사찰을 중심으로 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목판인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무구정광 대다라리경의 발견으로 늦어도 8세기 중엽에는 목판인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게 됐다. 세계 최고의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라리경은 서기 751년에 세워진 불국사 석가탑에 봉안되어 있던 것이다. 내 일념으로 소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이 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종이 제작은 신앙의 일환으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던 것이다. 당나무 껍질을 삶는데 오랫동안 경건하게 지켜앉아 불을 떼야만 한다. 삶은 당나무 껍질을 잘게 박아 물에 풀 때도 엉킴이 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고루고루 저어 주어야만 한다. 딱 불을 짜내어서 그것의 진을 접착제로 사용하는 것이 닭종이 제작의 특징이다. 종이를 뜨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조금의 흐트러짐이 있어도 흠이 생겨 질 좋은 종이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얇게 뜬 닭종이는 고도의 종이 제작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최상품의 종이로 손꼽혀왔다. 종이 제작 기술이 뛰어났던 신라시대에는 불교 경전을 유통시키기 위한 종교적인 열정을 바탕으로 찬란한 인쇄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이다. 신라의 목판 인쇄술을 계승한 고려시대의 인쇄술은 더욱 발전해서 불교 경전의 간행이 성행했다. 이 어제 비장전은 판화의 성격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판은 몽고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에서 제작됐다. 이 대장경판은 현존 세계 최고의 대장경일 뿐만 아니라 대장경 간행 역사에서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대장경판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천만 개의 글자가 하나같이 고르고 정밀하게 전각돼서 서각 예술품으로도 우리 민족이 남긴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이다. 이 대장경판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표준 대장경으로 삼았으며 일본의 대정 신수대 대장경도 이 해인사 대장경 판본을 정본으로 삼은 것이다. 8만 대장경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장경각도 현대 과학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낸 경이로운 업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대방광불 화엄서는 정원법사의 화엄경 주석서이다. 이 책에 수록된 변상도는 1372년 고려 공민왕 때 영통사에서 새긴 것이다. 고려시대 사경인 대방광불 화엄경은 그 당시의 문화 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예술품의 하나이다. 고려 후기에 제작한 은자 대장경 가운데 한 권으로 추정되는 대반야바라밀다경은 전적의 예술을 잘 보여주는 고려의 사경이다. 고려시대 금속활자에 대한 자료로는 1239년 목판으로 찍어낸 남명천화상송 정도가를 들 수가 있다. 최후가 쓴 이 책의 발문을 보면은 정도가는 금속 활자본을 바탕으로 다시 새겼다는 기록이 있다. 불조 직지심체 요절은 1972년 세계 체계해를 맞이하여 전시회에 출품되었을 때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임이 밝혀졌다. 이 책을 간행한 흥덕사가 있었던 곳 부근에 청주 인쇄박물관이 세워져 한국의 인쇄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본으로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인류의 보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므로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보다 200년이나 앞서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태조는 조선 건국과 동시에 고려의 서적원 제도를 답습하여 고려 인쇄기법을 계승했다.
조선시대에는 주자서와 고소관 등 중앙관서가 중심이 돼서 40여 정에 이르는 활자를 주조했다. 금속 활자 만들기는 먼저 글자번에 어미자를 나무에 새겨 만든다. 다 만들어진 어미자를 순서대로 세워놓는다. 해감모래와 거푸집의 부착 상태가 양호하도록 그을음질을 한다. 거푸집을 씌우고 해감모래를 넣으며 다진다. 왼쪽 거푸집을 드러내고 양쪽 거푸집에 박혀있는 어미자와 모판을 걷어낸 다음 거푸집을 짝 맞추고 쇳물을 부어 넣는다. 잠시 후 거푸집을 떼어내면 금속 활자가 가지새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활자를 하나하나 떼어내어 곱게 다듬는다. 이렇게 해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주조한 금속 활자는 주자소에서 1403년 계미년에 동으로 만든 계미자이다. 이후 세종은 1420년에 계미자를 녹여서 경자자를 만들었다. 또 1434년에 경자자를 녹여서 갑인자를 만들었다. 갑인자는 우리나라 활자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활자이다. 또 세계 최초의 납활자인 병진자가 만들어졌으며 1450년에는 경호자가 만들어졌다. 세조 때에는 1458년 을해자를 비롯해서 1465년 을류자 등 많은 활자가 만들어졌고 성종 때는 1484년에 갑진자, 1492년 개축자가 만들어졌다. 그 뒤에도 현종실록을 찍기 위해서 현종실록자를 비롯해서 한구자, 정리자 등 활자가 계속해서 주조됐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는 활자 주조의 전성기였다. 조선시대의 무엇보다도 크나큰 변혁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이다.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해서 1446년에 반포한 우리나라의 문자이다.
동국정우는 1447년 훈민정음 원본의 글자 모양을 본떠 꼬딕체 활자로 주조했다. 월인청강지곡은 훈민정음으로 지은 최초의 장편 서사시이다. 월인석보는 훈민정음으로 만들어 펴낸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조를 세조 때 다시 편집한 책이다. 체계해를 맞아 한국 인쇄문화 1300년을 되돌아보는 책문화 특별전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인쇄와 책의 발달 정도는 그 나라 문화의 척도이다. 우리나라의 출판 인쇄 문화는 1300여 년이라는 기나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목판 인쇄술을 창출했고 서양보다 200년 앞서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인류의 보물을 펴냈다. 이 전시회는 인쇄문화를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인류 문화의 창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선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한글 활자본인 월인청강지곡을 유엔 본부에 전시해서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이 책은 인도 문학의 최고 걸작이라는 불소 행찬과 대비되는 명작이다. 글을 숭상하고 책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 자랑스러운 민족문화를 갖고 온 조상의 어를 이어받은 후손들은 더 나은 인쇄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념이 없다. 또한 시대의 조류에 맞춰 컴퓨터 등 첨단 기기를 이용 새로운 글자체를 개발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제 독보적인 활자 문화를 가진 활자 왕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민족 문화를 꽃피워 나갈 것이다.